요로결석은 참을 수 없는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지만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관리하면 극복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특히 요로결석은 재발률이 높아서 요로결석을 한번 알았다면 평소 생활 습관을 통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배양규 원장입니다. 요로결석은 1년에 7% 정도씩 재발하고요. 7년 내에 60% 혹은 10년 내에 50% 정도로 재발한다고 하는 다양한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장기적으로 반 정도에서 재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체질적으로 다시 결석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발견되지 않았던 작은 결석이 커져서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광 자체에서 발생하는 결석은 영양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신장이나 요관결석은 증가하고 있지만 방광결석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방광결석은 내시경을 이용해서 레이저 파쇄기 등으로 분쇄해져서 체외로 배출시킵니다. 요도의 결석은 대부분 신장, 요관, 방광의 결석이 흘러내려서 배뇨 시에 요도에 걸려 발견되는 2차적인 결석으로 거의 남성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이 많고 우유나 멸치에는 칼슘이 많아서 그런 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유나 시금치는 물론이고 된장찌개 멸치도 넣지 않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의학적으로 봤을 때 지나치게 칼슘을 제한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칼슘을 지나치게 제한해버리면요, 장내에 있는 수산이 체외로 배설되는 것을 방해해서 수산석의 발생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보고도 있습니다. 실제 반반이라고 보는데요. 음주 후에 일시적으로 배뇨량이 많아져서 결석 배출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맥주에는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어서 탈수를 유발함으로써 결석 형성을 오히려 조장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또한 맥주에 포함된 일부 성분은 결석의 성분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결석 치료를 위해서 맥주를 마신다면 권하고 싶지 않고요. 꼭히 수분 섭취를 해야 한다면 생수를 섭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재발률은 30%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예방의 원칙은 소변 속에 있는 결석 성분의 농도를 낮추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분의 섭취입니다. 소변 양이 하루에 2리터 이상 유지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수분의 섭취를 권장하는데요. 이런 소변 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을 때는 200cc 한 컵의 물을 10컵 이상 섭취해야 됩니다. 또 그 예외는요, 염분은 소변으로 배출되는 칼슘의 양을 증가시켜서 결석 예방에 도움이 되는 구연산을 감소시킴으로써 결석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모든 결석 환자들은 저염식을 해야 합니다. 칼슘, 수산, 요산이 많이 함유된 식품과 단백질의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요로계 주기적인 검진 등으로 요로결석을 조기에 발견하고 결석이 진단되면 상부 요로계통의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시기를 조절하고 결석 형성의 조건이 될 수 있는 질병들을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결석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칼슘의 섭취는 지나치게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